우리 교재 그 34페이지에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부터 볼 차례고 2강연 수문제 2번 파일 열어서 데이터베이스 시트에서 합니다. 여기서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요 특징이 다 있는데 그 dsum, daverage, dmax 뭐 앞에 d가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표예요. 데이터베이스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는 그냥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특정 필드 값을 계산을 하는데 조건을 고급 필터처럼 작성한다. 조건을 작성할 때 우리 고급 필터에서 조건 작성하는 것처럼 완전 똑같이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특징이고 보면은 사용법도 다 똑같아요. 뭐 dsum, 뭐 daverage, d 뭐 get 뭐 다 밑에 보면 다 똑같은데 데이터베이스 범위 필드 이 열 번호는 그냥 그 계산하고자 하는 d 뒤에 붙어 있는 함수로 계산하고자 하는 열의 컬럼 인덱스 넘버 그러니까 열 번호 브이룩업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열 번호 이런 거 있었죠. 열 번호나 아니면 열의 레이블 열의 이름을 찍어주면 되고 조건은 고급 필터처럼 작성한다. 조건을 작성할 때는 고급 필터랑 동일하게 시트에 직접 적어서 작성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용법이 다 똑같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sum, daverage, 뭐 dmax 다 똑같으니까 직접 작성해 보면 알게 되겠죠. 이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 건지. 여기서 직책이 대리인 사람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건을 먼저 적어야 됩니다. 조건은 B18셀에 작성하시오라고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문제에서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한번 적어 보실래요? 직책이 대리냐 하는 게 조건이죠. 직책이 대리인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겠다. 그럼 여기다가 조건부터 먼저 적어야 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조건을 어느 영역에 작성하시오, B18셀부터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직책이 대리냐 하는 조건을 적어 보세요. 고급 필터라고 생각하고 직책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에 대리 이렇게 적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기본급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여기서 F11셀에 와서는 dsum 함수를 불러보겠습니다. dsum을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Shift F3 눌러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표 전체 B2에서부터 H8까지 항상 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표를 다 잡아야 됩니다. 위에 필드 이름도 다 쓰이거든요. 사원 코드, 성명, 부서 이런 필드명도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잡고 그다음 필드는 D 뒤에 붙어 있는 함수로 계산을 하고자 하는 필드입니다. D 뒤에 붙어 있는 함수 이 sum으로 합계를 구할 필드 뭘까요? 기본급이죠. 그래서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입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몇 번째 열입니까? 나 다섯 번째 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브이룩업 할 때도 컬럼 인덱스 넘버 이런 거 있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기본급이 다섯 번째 열이니까 5번 그렇게 넣어도 좋고 아니면은 열 레이블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냥 열의 이름을 이렇게 찍어 주셔도 돼요. 새알리기 귀찮으면 5번 넣기 귀찮으면 그냥 필드 열 레이블 열의 이름을 클릭해 주셔도 아니면 적어 주셔도 기본급이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마지막 조건이 있는 범위인데요. 찾을 조건이 있는 셀 범위다. 조건이 있는 범위는 이렇게 직책 대리 뭐 아주 이렇게 잡고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450만 원 나왔습니까? 네. 그 다음 대리인 사람들의 수당의 평균도
dAverage 함수를 써가지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똑같이 여기서 dAverage도 한번 불러볼게요. 사용법이 다 같아요. 네, 이렇게 dsum이든 뭐 dAverage든 네,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사용법이 다 똑같고 네, 그럼 여기 지금 조건은 적어놨으니까 직책 대리냐고 dAverage를 선택한 다음 또 함수 마우스를 또 불러서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B2에서부터 H8 그 다음 필드는 average로 계산할 필드 뭐의 평균을 구할 겁니까? 네, 수당이죠. 네, 수당 네, G2 찍고 네, 필드는 G2 뭐 6번 그렇게 적어도 좋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 직책 대리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하면은 대리들의 수당의 또 평균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나왔습니까? 다음 계속해서 대리인 사람들의 수당의 최대값도 dmax 함수를 사용해서 뭐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이 는 dmax를 선택한 다음 방금처럼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그 다음 필드는 max로 최대값을 구할 필드 역시 수당이죠. 네, 필드는 수당 G2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 직책 대리 이렇게 방금 dAverage나 dmax나 완전 똑같이 그렇게 인수는 다 넣어줬고 다음 수당이 20만 원 이상인 사람의 급여 총액의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뒷섬 함수를 써야겠죠. 단 조건을 수당이 20만 원 이상이냐 하는 조건을 주셔야 되는데요. 조건은 문제에서는 뭐 항상 조건을 어디에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임의로 D18셀에 D18셀의 조건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할게요. 그럼 D18에다가 수당이 20만 원 이상이냐 하는 조건을 적어 보세요. 수당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고 크거나 같니 20만 원 이렇게 고급 필터처럼 작성한다. 조건은 고급 필터처럼 시트에 작성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람의 이제 또 수당 20만 원 이상인 조건을 적었으면 합계를 구할 거니까 뒷섬을 불러보시죠. F14셀에 와서 는 뒷섬을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를 불러서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B2에서 H8 그 다음 필드는 썸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필드 썸으로 뭐의 합계를 구할 겁니까? 네, 급여 총액이죠. 급여 총액 H2를 찍을게요. 뭐 7번 넣어도 상관없지만 네. H2를 찍고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 우리가 적어준 수당 20만 원 이상 범위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부서가 기획팀이고 직책이 대리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 합계 구해 보겠습니다. 조건이 두 개네요. 부서가 기획팀이고 직책이 대리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 합계를 구해라. 조건은 여기 F18셀부터 작성하는 걸로 할게요. 조건을 F18셀에 뭐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 AND 조건이죠? 고급 필터에서 AND 조건을 어떻게 적었는지 OR 조건을 어떻게 적었는지 그런 거 아시죠? 네, 적어보세요. 부서가 기획팀이고 직책이 대리인 조건을 저처럼 이렇게 나란히 같은 행에 나란히 적으면 AND 조건 그죠? 네, 서로 다른 행에 적으면 이렇게 적으면 OR 조건인 거 아시잖아요. 완전 똑같아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고급 필터하고 조건 적는 방식이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행에 나란히 적어야겠죠? 네. 조건 적었으면 G15셀에 와서는 뒷섬을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 불러서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다음 필드는 썸으로 계산할 필드. 뭡니까? 필드는 급여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죠. H2. 그리고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 찾을 조건이 있는 범위는 우리가 적어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확인했을 때 345만 원이 나왔습니까? 제가 조건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밑에다가 제가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번에는 부서가 영업팀이고 직책이 대리인 사람의 이름. 제가 임의로 하나 문제를 더 만들어 보는데 부서가 영업팀이고 직책이 대리인 사람의 이름을 구해라. 어떤 함수를 쓸 거냐면요. dget 함수를 쓸 겁니다. 우리 34페이지의 맨 밑에 쪽에 dget 함수 있습니까? 네.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dsum이나 뭐 마찬가지인데 get이 가져오다, 얻다 이런 뜻이니까 얘는 뭐 dsum이면 합계를 구하겠지만 조건을 만족하는 뭐 레코드들의 특정 필드 합계를 구하겠지만 dget은 조건을 만족하는 그 레코드가 하나 있을 경우 그 조건을 만족하는 레코드에서 특정 필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특정 필드 지정하면 get이 그걸 집어옵니다. 필드 값을 vlookup처럼 그냥 막 찾아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의 우리가 이름을 찾고 싶은데 계산하기 전에 dget을 쓰기 전에 조건부터 적어야겠죠. 근데 조건은 임의로 여러분 원하시는 위치에 뭐 아무 위치에나 임의로 적으셔도 좋은데 단 and 함수를 써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솔직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조건을 뭐 적는데 and 함수를 써서 조건을 작성해라 라고 했으면 임의의 위치에다가 여러분 원하시는 위치에 가서 얘는 그러면 반드시 수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and 함수를 써가지고 조건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럼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요? 여기다가 조건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러한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나 고급 필터에서 수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나 고급 필터에서 수식으로 조건 작성할 때 수식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으로 그렇게 조건을 작성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필드명은 제외하고 다른 이름으로 작성한다. 제가 할 말이 없으면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으면 그냥 뭐 조건 뭐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시죠? 앞에서 고급 필터하고 완전 똑같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하여튼간에 조건을 적을 때는 고급 필터를 떠올려 보시면 되고 우리가 는 and 그렇게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거니까 위에 필드명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이름만 쓰면 돼요. 위에 하여튼 필드명이 아닌 것만 쓰면 되는데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다면 제가 저번에도 조건이라고 하시고 뭐 그런 얘기 했었죠. 아무거나 여기 없는 것만 적으면 되는데 하여튼 조건이라고 뭐 할게요. 저는. 그래서 는 and를 선택해가지고 조건 1이 직책이 부서가 영업팀이냐 하는 게 조건이죠. 조건 1이 그럼 부서가 영업팀 하는 조건을 물어볼게요. and에서 가로 열었으면 부서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어요. D3. 이것도요. 그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열 고정을 뭐 해도 되지만 이게 D 앞에 달러 붙여야겠어. 그렇게 열 고정 해도 잘하는 거지만 열 고정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필드 내에서만 상대 참조하면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 필드 단위로만 가져오고
필드 단위로만 계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필드로 안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D열 고정을 해도 되지만 열 고정해도 잘하는 거지만 열 고정 안 해도 그 필드 내에서만 내려가게 될 거고요. 이꼴 영업팀 쌍따옴표 안에 영업팀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컴마 찍고 로지컬 2 두 번째 조건은 직책이 대리냐 하는 것도 직책이 제일 첫 번째 셀을 찍고 2, 3 2, 3도 뭐 2열을 고정시켜도 말리지 않겠지만 열 고정 안 해도 필드 내에서만 내려가게 될 거니까 또 이꼴 대리 쌍따옴표 안에 대리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 했을 때 뭐 트루 아니면 펄스가 나왔겠네요. 지금은 펄스가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근데 뭐 트루가 나왔던 펄스가 나왔던 우리가 필드명을 이렇게 만약에 여기에 조건이란 말 대신에 내가 뭐 부서라고 적었다든지 뭐 직책이라고 적었다든지 그렇게 필드명을 적게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부서에서 펄스인 거 찾아. 필드명을 적어버리면 뭐 직책이라고 적었으면 직책에서 펄스인 거 찾아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럼 부서 중에 펄스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직책 중에 펄스인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찾는 결과가 되지만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조건이라고 해서 없는 이름을 쓰시면은 이 수식 자체가 이 계산식이 참이 나오는 걸 찾는 조건으로 이 수식의 결과값이 true가 되는 걸 찾는 조건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true가 되려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걸 찾게 되겠죠. 네. 그렇게 조건을 적었으면 이제 조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셨다면 dget 함수를 불러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원하시는 위치에서 는 dget 불러보세요. dget을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B2에서부터 H8 표 전체 그 다음에 필드는 get으로 가져오고자 하는 필드예요. get으로 얻고자 하는 필드가 뭐죠? 네, 성명이죠. 결과적으로 이름을 찾아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et이 가져오는 거니까 get으로 추출할 필드, 썸이면 합계를 구할 필드를 아까 찍어줬잖아요. 그러니까 get으로 추출을 할 필드는 C2 아니면 뭐 2번 그렇게 두 번째 열이다 해서 적어줘도 되고 네, 성명 그 다음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이 있는 범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레이블도 포함해서 네, 확인해 보세요.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적었던 거고 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레코드가 하나 있을 경우에 그 필드 값을 지정해준 필드 값을 가져옵니다. 네. 확인해 보면은 서세원 씨가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dget 함수를 써가지고 구해봤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35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5페이지로 왔고요. 이번에 재무함수, 재무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재무함수 같은 경우는 돈에 관련된 돈 계산을 하는 함수인데 재무함수에서 특히 시험에 또 자주 보이는 함수 FV 함수하고 PMT 함수가 있습니다. 필기 시험 같은 데도 좀 자주 보이는 편인데 FV는 미래 가치를 구한다. PMT는 매월 상환해야 될 금액을 구한다. 네, 이런 게 특징이고요. FV 미래 가치 영어로는 뭐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future value, 네, future value의 약자인 것 같고 만기일에 타게 될 적금을 들었을 때 적금 만기일에 받게 될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 그러니까 만기 지급액을 구합니다. 적금 만기일에 사게 될 만기 지급액 내가 뭐 적금을 매달 10만 원씩 적금을 들고 있는데 뭐 2년 만기로 적금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내가 적금 만기 해지했을 때 얼마를 타게 될까 그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 PMT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았을 경우 주로 이제 매달 얼마씩 상환을 해야 될까 월 납부액을 구합니다.
월 납부액, 매달 얼마씩 돈을 갚아야 될까? 내가 카드 할부로 뭐 12개월 할부로 뭐를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할부금이 매달 얼마씩 나갈까? 네. 그런 걸 구할 때 PMT 함수를 써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볼게요. 하여튼 돈 계산을 하는 함수고, 요 보면 또 이자율, 기간 요런 인수들이 좀 공통된 게 있는데 PV도 그렇고 뭐 PMT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자율과 기간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있고요. 네. 일단 써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재무함수는 재무 시트에서 할게요. 지금 우리 2강 연습 문제 2번에서 재무 시트에서 합니다. 적금이 20만 원짜리 적금인데 연이율 3%네요. 괜찮네요. 그죠? 3%면. 요새 이자율이 3% 나오는 거 많이 없거든요.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요새. 그 3%좀 괜찮. 저도 뭐 이렇게 이 정도면 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적금을 이렇게 뭐 들겠다고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24개월짜리로 2년 만기로 해가지고 적금을 들었다. 그럼 최종 금액이 얼마가 될까? 만기일에 사게 될 최종 금액이 얼마가 될까를 FV 함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구해볼게요. 는 FV. FV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볼게요. 그러면은 레이트 첫 번째 인수인 이 레이트는 이자율입니다. 여기 설명을 잘 보시면 기간별 이자율입니다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연이율 6%의 분기 지급 시에는 6%를 4로 나눠 사용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재 이자율이 얼마죠? 3%죠. 레이트는 그럼 얘를 찍을게요. 3%. 얘를 찍었어요. 아니면 0.03이라고 적어주든가. 3%. 단 우리는 월 단위로 납부하는 거거든요. 맞죠? 월 납부 적금이 보통 월 단위 납부잖아요. 그러면은 나누기 얼마가 필요하겠어요? 네. 이게 연이율 6%의 분기 지급 시에는 나누기 4를 한다 했는데 우리는 월 단위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구하기 때문에 나누기 12가 필요합니다. 나누기 12. 그 다음에 앰퍼는 총 지급 기간 수입니다. 총 지급 기간이 24개월이죠? 네. 얘를 찍을게요. 이것도요. 개월로 지금은 딱 줬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건데 만약에 연으로 주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2년이다. 뭐 이렇게 연으로 줬으면 곱하기 12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과 기간 부분에 있어서는 월 단위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이자율과 기간은 월 단위로 맞춘다. 그러니까 연이율로 항상 주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도 연이율로 얘기를 하지 이자율을 얘기할 때 뭐 월이율로 주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봐도. 그러니까 항상 나누기 12는 들어가게 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도 연으로 주면은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월로 나왔기 때문에 개월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가 아니고 PV 아니고 지금 PMT. PMT는 아까 월 납부액을 구해주는 함수도 PMT였잖아요. 그러니까 per month 매달 얼마씩 뭐 돈을 내야 될까? 그런 식으로 각 기간마다 지급액이다. 매 달마다 얼마씩 내야 될까? 월 납부액입니다. 월 납부액이 얼마죠? 이거죠. 20만 원. 20만 원 얘를 찍을게요. 단 하여튼 그런 매달마다 얼마씩 내야 되나 그런 거를 이제 월 납부액을 여기다 넣어주는 건데 근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마이너스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잘못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적금을 들었는데 마이너스 되면 안 되잖아요. 내 통장에서. 플러스가 돼야지. 어, 이거는요. 은행에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내는 돈은 은행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돈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인수로 쓸 때 이렇게 가로 안에 인수로 쓸 때 은행에서 계속 빼가잖아요. 20만 원씩.
우리 적금 들어본 사람 알죠? 적금 들면 어때요? 계속 빼가죠. 끝날 때까지. 네, 끝에 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20만 원씩 계속 빠질 거거든요. 내 통장에서.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행에 내는 돈, 은행에 납부하는 돈은 마이너스가 붙는다. 인수에서. 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PV는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인데요. 현재 가치는 적금을 처음 들 때부터 뭐 초기 납입금을 뭐 100만 원 입금시켜 놓고 시작하는 거다. 적금 처음 들 때 내가 100만 원 입금시켜 놓고 시작하는 거면 여기다 10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이자도 같이 붙겠죠.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생략하시면 돼요. 생략하면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는 0입니다. 보통은 뭐 빵원부터 넣는 게 기본이니까 그냥 생략을 하면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현재 가치는 생략. 마지막 타입 지급 시기인데요. 지급 시기 같은 경우는 1은 투자 주기 초고 0 또는 생략 시에는 투자 주기 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매월 초에 납부한다면 1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1일 날 납부한다. 매달 초에 납부한다. 그런 말이 있으면 1을 써 주셔야 돼요. 근데 1을 써 보면은 뭔가 달라져요. 결과가. 그 달에 이자가 더 첫 달에 이자가 붙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없으면 생략을 하면 돼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생략. 지금 생략할 건데 근데 매월 초에 납부합니다. 그런 말이 붙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아요. 시험에. 그러면 매월 초에 납부합니다. 이런 말이 붙으면 1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지금처럼 말이 없으면 그냥 생략. 이자 차익이 있습니다. 값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494만 얼마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 또 옆에 대출금 상환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4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모양입니다. 연이율이 8%. 이게 은행에 하여튼 8% 이자로 그렇게 대출을 하기로 했나 봐요. 상환 기간이 36개월, 3년 동안 돈을 이제 갚기로 했나 봐요. 매월 얼마씩 돈을 상환해야 될까? 월 납부액을 구합니다. 네, 여기서 PMT 함수가 해볼게요. F8셀에 와서 는 PMT를 또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도 불러봅니다. 여기서 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 얼마죠? 8%. 얘를 찍을게요. 0.08. 뭐 적을 거 아니면은 저처럼 찍어주세요. 예. 근데 예를 들어 연이율 6%에 분기 상환 시에는 4로 나눠 사용합니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나누기 얼마가 필요하죠? 네, 나누기 12요. 월 단위로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엠퍼 총 지급기간은 36개월이죠?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지금은 개월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이게 만약에 연으로 줬다. 이게 막 3년이다. 이렇게 돼 있었다. 그러면 곱하기 12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연으로 줬으면 곱하기 12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개월로 줬기 때문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자율과 기간 부분은 이렇게 월 단위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월 단위로. 월 단위로 맞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또 PV는 현재 가치입니다. 현재 가치, present value. 현재 가치는요. 현재 지금 내가 당장 활용 가능한 돈이나 뭐 부동산이나 이런 게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재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돈. 얼마겠어요? 400만 원 대출을 받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 현재 가치는 바로 내가 400만 원 바로 쓸 수 있겠죠.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얘입니다. 현재 가치, present value. 뭐 만약에 문제에서 4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금을 10만 원 냈다. 뭐 그렇게 문제 나왔다면 400만 원 대출을 받았는데 계약금 10만 원 뗐습니다. 뭐 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마이너스 10만 원 해서 390만 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내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400만 원 뭐 대출 받은 거 그대로. 뭐 계약금을 얼마 냈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FV는 뭐냐? future value잖아요. 아까 전에 미래 가치죠. PV는 현재 가치, present value라서 지금 내가 당장 쓸 돈인데, 예. 얘는 미래에 돈을 다 납부하고 나서 상환을 완료시킨 후에 얻고자 하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쓴다는 거는 나중에 다 넣어서 돈을 다 넣어놓고 몇 년 뒤에 타서 쓰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PV에 안 넣고 FV에 넣는 거는 내가 연금 저축 같은 거 계산할 때, 그러니까 연금 보험이나 연금 저축은 지금부터 내가 열심히 넣어가지고 몇 년 뒤에 뭐 10년 뒤에 1,000만 원 타서 쓰겠다. 그러면 내가 10년 뒤에 1,000만 원 타서 쓰려면 연금 저축을 매달 얼마씩 해야 될까? 연금 보험을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적는 거는 이자를 오히려 타는 쪽이에요. 내가 이자를 타서 1,000만 원 만들겠어. 뭐 그런 거고요. 근데 PV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을 받은 거면 현재 가치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미래 가치는 생략입니다. 생략하면 0으로. 그러니까 미래 가치 쪽은 연금 저축이나 연금 보험금 그런 거 계산할 때 쓰는 쪽입니다. 내가 열심히 넣어놓고 나중에 타서 쓰겠어. 네, 만들어서 쓰겠어. 그럼 이자를 내가 타는 거죠. 그다음 생략 지금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타입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지급 시기. 상환 시기는 1은 또 매월 초에 납부한다. 뭐 용돈 생략 시에는 월 말에 납부한다. 매월 초에 납부한다. 그런 말이 있을 때만 이를 씁니다. 근데 그런 말이 있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고요. 시험에 월 초에 납부한다. 그런 걸 잘 보면서 하셔야 돼요. 지금 말이 없으니까 생략할게요. 밑에 그 두 개는 생략 확인해 보세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죠. 왜냐? 은행에 납부하는 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아요. 매달 12만 5천 원씩 내는 거니까 이거는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게 맞아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남은 정보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5페이지에 정보함수. 정보함수 같은 경우는 is가 붙는 함수들이 대부분 정보함수인데요. 종류가 is blank, is error, 또 is odd, 뭐 is even, is number, 뭐 is가 붙는 함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is text도 있고, is logical도 있고, 뭐 하여튼 is가 붙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다 보면은 가로 안의 값이 뭐니? 가로 안의 값이 그러니까 블랭크 하면 뭐겠어요? 공백이니? 공백인 경우 true. is error 하면 뭐겠어요? 가로 안의 값이 에러가 떴니? 에러가 났니? 에러인 경우 true. is odd 하면 뭐겠어요? is odd와 is even은 서로 반대예요. 가로 안의 값이 홀수니? 가로 안의 값이 짝수니? 네, 가로 안의 값이 숫자니? is number 하면은. 그래서 보면은 뭐 is text 하면 가로 안의 값이 텍스트니? 문자니? 그런 걸 뜻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정보함수는 어디선가의 조건으로 사용됩니다. 정보함수 같은 경우는 조건으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뭐 주로 뭐 if 함수 안에서 조건으로 쓰인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조건부 서식 같은 데서 조건으로 쓰인다든지 그렇게. 그럼 이 정보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정보 시트에서 할 거고요. 정보 시트로 왔으면은 그냥 빈칸에 아무 때나 여러분 원하시는 빈칸에 는 is blank is blank를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 그냥 텅 비어 있는 셀을 찍어 보세요. 옆에 빈 셀을 찍고 엔터. 그러면 어때요? 공백이니까 true가 나왔습니까? 네. 근데 내가 여기다가 뭘 넣었다. 뭐 1을 넣었다. 그러면은 펄스로 바뀌죠? 비었니? 했는데 안 비었으니까요.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비어 있을 때는 true고 안 비어 있으면 펄스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는 is error. is error도 써볼게요. is error 선택해서 또 1 나누기 0 해볼까요? 이거는 뭐예요? 0분의 1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에러죠? 네, 0으로 나누기 오류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true 오류니 했는데 가로 안의 값이 오류가 맞잖아요. 이거는 오류니까 네, true다 그렇게 나오지만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다시 1 나누기 1로 바꿔봐요. 1 나누기 1로 바꾸면 1 나누기 1은 오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펄스가 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로 안의 값이 오류인 경우는 이렇게 true지만 오류가 아니면 펄스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 또 는 is odd 네. 가로 안의 값이 그 홀수니 뭐 3 홀수 같은 걸 넣으면 true가 되겠죠. 네. 는 is even 하면 또 is가 붙는 함수들이 대부분 다 정보 함수예요 이게. is even 하면 가로 안의 값이 짝수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 보니까 단가를 구하는 곳이 있는데 제품 코드가 공백일 경우는 공백으로 처리하고 공백이 아니면 vlookup으로 단가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vlookup을 배웠으니까 여기 표에서 vlookup을 써서 단가를 찾아올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일단 단가부터 한번 찾아와 봅시다. 딴 거 생각하지 말고 vlookup 함수를 써가지고 단가부터 찾을게요. hlookup도 있는데 왜 vlookup을 써야 되는지 아시죠? 이 필드의 방향이 이렇게 제품 코드 필드, 품명 필드, 단위 필드, 단가 필드 이렇게 열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버티컬 룩업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죠. 해볼게요. F5셀에 와서 는 vlookup 불러보세요.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시고요. 여기서 그 lookup value는 뭘까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 표의 첫 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작성하고 있는 표가 아니다. vlookup 들어가고 있는 표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의 첫 열이란 내용을 조회해야 될, 찾아와야 될 표의 첫 열을 보시오 라고 했죠. 제품 코드가 있죠? 표의 첫 열에는. 그러면 뭘 넣어줄까요? 어디를 찍어줄까요? C5를 찍어야 되겠죠? 아무 제품 코드나 막 찍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이 레코드에 첫 번째 vlookup 들어가는 이 레코드 1번 레코드의 제품 코드인 C5가 lookup value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로 넘어와서 테이블 어레이는 표죠.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할 표는 표를 이렇게 다 잡던 아니면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던 절대 참조는 꼭 해야겠죠? 네. 테이블 어레이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밑으로 채우기 할 건데 이게 같이 딱 밑으로 내려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 중요하죠. 값을 추출할 열 번호 몇 번으로 하시겠습니까? 네, 4번. 우리 단가를 가져올 거죠.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네 번째 열에 있는 값 가져와. 4번. 컬럼 인덱스 넘버 4번.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정확하게 펄스나 0, 비슷하게 true나 1이었죠. 정확하게 찾습니까? 비슷하게 찾습니까? 네, 뭘 찾을 때 쓰는 말인지 아시죠? 이거 OS1001 이거를 표의 첫 열에서 찾을 때요. 당연히 정확하게 가야겠죠? OS1001이 뭐 OS1002로 가고 막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으라고 펄스나 0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 해당 레코드에서 뭐 네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와 했으니까 단가 그 해당하는 제품 코드의 단가를 제대로 찾을 수 있겠죠.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0을 쓸게요. 네,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봅니다. 어디까지 채울 거냐면 확인 이후에 끝까지 F19까지 쭉 채워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쭉.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까? 네. 오류가 뜨죠? Not available 뭐 이런 오류가 뜨는데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값 오류입니다. 뭐 때문에 오류가 뜨는 것 같습니까? 왜 사용할 수 없는 값이라고 막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없으니까. 예. 이 제품 코드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럼 정확하게 찾으라고 하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못 찾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에서 적어놨네요. 제품 코드가 지금처럼 공백이면 얘처럼 이렇게 공백이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돼버리는데 보기 싫으니까 공백으로 처리하랍니다. 그리고 위에처럼 공백이 아니면 제품 코드가 실제로 있으면 브이룩업으로 단가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어떤 함수를 또 써야 될까요? 여기서 is blank도 물론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함수를 또 써야 될까요? 기면 공백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브이룩업으로 단가를 구하고 참일 때 어떻게 처리하고 거짓일 때 어떻게 처리하는 함수가 뭐죠? if 함수. 네, if 함수를 또 같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 일단 첫 번째 수식 더블 클릭 들어가서 브이룩업으로 구한 이 단가 부분은 지우면 아까우니까 우리 늘 했듯이 잘라내기 할게요. 는 빼고 이렇게 블럭 지정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그리고 이제 if를 쓸게요. 여기서 if if를 선택한 다음에 왜냐면 if는 항상 기면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이런 문제에서는 대부분 다 if를 쓰는 문제예요. 정말 시험 시에도 if를 선택해서 함수 마법사를 부를게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조건이 뭡니까? 제품 코드가 공백일 경우 하는 게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공백일 때 비어 있을 때 아까 true가 나왔던 뭐가 필요할까요? is blank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if의 조건식에서 이 조건을 주려면 is blank 함수를 써야 될 것 같네요. 네. 아까 우리 비어 있을 때 공백이 나왔던 is blank 함수를 if의 조건식에서 쓰는 겁니다. is blank요. 가로 열고 오타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is blank 가로 열었으면 그냥 가로 안에는 이 첫 번째 1번 레코드에 지금 단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1번 레코드에 제품 코드가 비었니 안 비었니 그걸 검사해야 되거든요. CO 첫 번째 레코드 제품 코드 CO를 찍고 가로 닫고 그러면은 이렇게 펄스가 나오고 있죠. 얘는 뭐 안 비었으니까. 근데 또 밑으로 우리가 채우기 하다 보면 이런 거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이렇게 얘도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만나면 true가 되겠죠? 비었으니까. 이런 거 만나면 이제 true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value if true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공백으로 처리하고 오류 메시지 보기 싫다. 공백으로 처리해라. 쌍따옴표 2개. 쌍따옴표 2개. 공백. 그다음 value if false면 지금처럼 false가 떴다는 것은 있다는 소리죠. 제품 코드가 있으니까 계산할 수 있으니까 vlookup으로 단가를 구해라고. 컨트롤 V 할게요.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를 해보시면 단가가 정말 나오면서 밑에는 공백으로 처리가 됩니까? 그렇게? 네, 잘 나왔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합계를 구하는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것도 보니까 수량 곱하기 단가의 계산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공백으로 처리하고 오류가 없으면 수량 곱하기 단가로 합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일단 합계를 구해보세요. HO에 와서는 단가 찍고 곱하기 수량 이렇게 해서 엔터 하면은 뭐 이제 잘 나올 거고 밑으로 쭉 채우기 해보세요. 쭉 채우기 해보면 어때요? 오류가 뜹니까? 네, 오류가 뜨는 게 아까 단가에서 공백으로 처리한 거 있었죠? 쌍따옴표 2개. 그거 문자거든요. 문자는 숫자하고 곱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샵 밸류 오류 이런 거 뜨는 거는 뭐 문자하고 숫자하고 곱하는 경우 막 그런 경우
그러니까 참조가 잘못되었다. 뭐 그래서 가부 오류가 뜨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공백 문자로 인식되거든요. 텍스트로. 예. 그러면 숫자하고 문자하고 곱하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류가 되는데 여기서 또 이 식에서 그렇게 오류가 뜨는 경우는 공백으로 좀 처리를 하고 보기 싫으니까 오류가 없다면 위에 수식 뭐 값처럼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나오도록 해. 그런 거기 때문에 역시 if를 쓸게요. 네,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이거는 잘라내기 해도 돼요. 아까처럼 이 식은 잘라내기 하시고 if를 쓸게요. if를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도 불러봅니다. 로지컬 테스트 조건은 뭐가 필요합니까? is error 오류일 때 true가 나왔던 가로 안의 값이 인수가 오류가 에러가 났을 때 true가 나왔던 is error 함수를 쓸 겁니다. 네, 이걸 쓸 거예요. 네. if의 조건식에서 is error 가로 열고 그리고 이제 방금 잘라내기 했던 식 있죠. 여기에는 붙여넣기를 해봐봐요. is error 가로 안에서 컨트롤 V 해가지고 방금 잘라내기 했던 식을 붙여넣기. 그러니까 얘 단가 곱하기 수량 적든지 그렇게 해서 괄호 닫을게요. 네, 그리고 이제 value if true면 지금은 펄스가 나왔죠. 왜냐하면 식에 문제가 없으니까 이 식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이런 거 만나면 당연히 이제 오류가 발생할 거니까 아까 문자라서 true로 바뀌겠죠. 그렇게 value if true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공백으로 처리해라. 네, 쌍따옴표 2개. 그 다음 오류가 없을 시에는 지금처럼 펄스 나온다는 건 오류가 아니라서 이게 에러가 아니기 때문에 펄스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처럼 오류가 없을 때는 이 식 그대로 가라. 이 식 그대로 계산하라는 의미로 여기 밑에 와서 다시 붙여넣기를 해도 돼요. 컨트롤 V 밸류 펄스일 때 컨트롤 V 하세요. 네. 아니면 다시 적든지 식을 네. 얘 곱하기 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해봅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또 에러가 저런 그 밸류 샵 밸류 오류 표시가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식도 뭐 긴 건 아니지만 이 식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뭘 쓰면 되냐면 저번에 우리 if error라는 함수도 앞에서 본 적 있었거든요. if error 함수를 쓰면은 값 또는 식에서 오류가 발생할 때 뭘 돌려줘라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오류가 날 때는 이 식에서 오류가 날 때는 이 인수 오류일 때 반환값 얘를 돌려주고 오류가 없으면 식 그대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얘를 쓰면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방금 했던 거 여기서 지우고 이거 딜리트로 지우고 한번 if error 함수를 불러볼게요. 여기서는 if error 간단해요. if error is error 말고 if error입니다. if error 더블 클릭 선택한 다음에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세요. value는 단가 곱하기 수량 식 아까 잘라내기 했던 사람은 붙여넣기 해도 되고 컨트롤 V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value if error일 때 이 식에서 오류가 뜰 때 뭘 돌려줄 겁니까? 공백을 돌려줄 거죠. 쌍따옴표 2개 하면 끝납니다. 그냥 확인하고 쭉 채우기 해봐도 결과 똑같이 나올 거예요. 왜냐? 이 식에서 오류가 없으면 지금처럼 문제가 없으면 식 그대로 나오잖아요. 값 그대로 나오는데 이 식에서 만약에 뭐 샵 밸류 막 오류가 뜨게 되면 value if error일 때 값을 돌려줄 거거든요. 값이 오류인 경우 value if error일 때를 반환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는 똑같죠? 이렇게. 그래서 if error를 써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그 연습 11번을 열어보시고 sum 함수를 이용해서 수당 합계와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하여 총 금액을 계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뭐 바로 sum으로 구해 봅시다. 여기 F4셀에 와가지고
는 sum 해서요. sum을 선택한 다음에 수당합계와 판매 금액의 합을 구해라 했으니까 이렇게 엔터 할게요. 판매량은 뭐 포함 안 시키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채우기도 할게요. 그랬더니 어때요? 뭐 좀 이상한 표시 같은 게 생깁니까? 옆에? 네, 이런 표시는 녹색으로 이렇게 막 표시나고 있는데, 그게 인접한 셀을 왜 생략했니? 수식에서 왜 판매량을 같이 뭐 합계를 안 구해하고 같은 숫자를 갖다가 왕따 시키고 왜 이렇게만 합계를 구했니?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거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가 의도한 경우는 이런 표시 보기 싫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 뭐 냅둬도 상관없는데 뭐 실제로 출력되고 그런 거 아닌데 보기 싫으면 무시하시면 되고 눌러서. 네. 그다음 총금액 합계도 F21셀에 총금액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는 sum 해서 또 sum을 선택해서 총금액의 범위를 쭉 잡고 엔터 할게요. 총금액 합 구하고, 그다음 F21셀에는 합계 총금액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시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sum으로 합계를 구한 이 F21은 이름 정의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름 정의하는 거는 안 배웠죠? 수식에서 불러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수식 탭에서 정의된 이름 그룹에서 이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F21셀을 찍어 놓고 저처럼 F21셀이 찍혀 있는 가운데 수식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를 클릭해서 이름을 수식에서 불러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 셀 주소, 이런 셀 주소 대신에 이름을 불러 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식 탭에서 이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합계 총금액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혹시 여기 이름 상자에 직접 입력하실 분은 여기에 입력해서 엔터를 해도 되긴 됩니다. 근데 혹시 또 다른 곳에 이름을 잘못 정의했다, 내가 엉뚱한 곳에 이름을 잘못 정의했다 이런 사람은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서 이름 정의 옆에 또 왼쪽에 이름 관리자 있잖아요. 이름 관리자를 클릭해 보면 이름을 잘못 넣었을 때 이름을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F21은 찍었을 때 합계 총금액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기 위에 이름 상자에서.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또 4번은 수식 총금액 나누기 합계 총금액을 작성하여 차지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G4셀에 와서 식 그대로,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식 그대로 총금액 나누기 합계 총금액으로 차지율을 구해 보겠습니다. G4셀에 와서는 여기 옆에 이마트의 총금액 F4 찍고, 그 다음 나누기 슬러시 합계 총금액인 F21을 찍으면 어때요? 저처럼 이름이 나오나요? 네. 이렇게 이름이 수식에서 불러 쓰이니까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합계 총금액으로 나누고 있구나.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 엔터 해보세요. 계산이 이제 밑으로 채우기 할 때, 이 수식을 또 밑으로 채우기 할 때 계산이 잘 나오죠. 그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밑으로 채우기 했는데 계산이 잘 나왔다? 네, 절대 참조된다. 이름은 움직일 일이 없어요. 계속 고정적인 범위. 그러니까 이름으로 정의되면 달러가 붙어 있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참조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 쓰는 범위이면서 절대 참조돼야 될 범위는 이름으로 등록시켜서 써도 좋아요. 이름은 달러가 붙어 있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 다음 판매량의 최대값을 D23에 구하고 수당합계 최소값을 D24에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또 최대값 맥스 함수가 필요하겠죠. 는 맥스 판매량의 범위를 쭉 잡고 엔터. 그 다음 수당합계 최소값도 는 min 수당합계 범위를 쭉 잡고 엔터. 그 다음 판매량의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게 있네요. 그 밑에 판매량의 두 번째로 큰 값은 어떤 함수를 쓸까요? 수당합계 세 번째로 작은 값은 어떤 함수가 필요합니까? large, small 함수가 뭐 전혀 생각이 안 났다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 복습을 집에서 꼭 해보세요. 이런 거. 네. 라지, 스몰 정말 많이 쓰이는 함수들이거든요. 이게 네. 데이터 집합 범위에서 k 번째로 큰 값, 스몰은 k 번째로 작은 값 이런 거 앞에서 배웠죠? 그럼 이제 여기 D25에 와서 는 라지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서 어레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집합, 값들의 집합인데 판매량의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죠. 그럼 어레이는 판매량의 범위 C4에서부터 C20까지 이렇게 잡고요. K는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니까 2. 그 밑에 또 수당합계 세 번째로 작은 값은 는 스몰 함수를 또 선택해가지고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서 어레이는 수당 합계의 범위 D4에서부터 D20까지 또 K는 3이죠. 세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거니까 K는 3 이렇게. 네, 그러면 또 잘 나왔고 그 다음 11번째 거래처 이름 문제에서도 보니까 11번째 거래처 이름을 구할 때 인덱스 함수를 뭐 사용해라. 11번째 위치한 마트 이름을 구하는데 인덱스 함수를 사용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덱스 함수 지난 시간에 배웠죠? 네, 어떤 함수인지 생각나십니까? 네, 중요한 함수였는데 인덱스를 써서 우리가 찾을 범위에서 특정 행, 특정 열에 위치한 자료를 찾아올 수 있었죠. 네, 뭐 쉽게 11번째 거래처 이름을 찾을 수 있겠네요. 인덱스를 쓰면 네, 해봅시다. 네, 여기서 뭐 D27에 와서 는 인덱스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를 불렀고 인수 목록 뜨면은 그냥 잡혀 있는 거 그대로 하시라고.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잡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확인. 여기서 어레이 같은 경우는 찾을 데이터 범위였는데 찾을 데이터 범위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 잡는 것도 좋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주로 다 잡는 식으로 했죠. 이렇게 다 잡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잡으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데이터를 다 잡으나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잡으나 이렇게만 딱 잡으나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렇게 다 잡으나 이렇게만 딱 잡으나 열 번호가 몇 번이 될 것 같아요? 컬럼 넘버가? 네, 1번이 될 것입니다. 이게 거래처명 찾아오는 거죠. 11번째 위치한. 뭐 판매량을 가져오거나 수당 합계를 찾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래처명만 잡으면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열 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열 번호 부분은 생략도 원래 가능해요. 찾을 범위에서 여기서 열을 하나만 잡았을 때 열 번호를 아예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더 하고 싶으면 어레이를 잡을 때 B4에서부터 B20까지 이렇게 거래처명만 잡으시면 열 번호를 아예 생략시켜도 됩니다. 그러면 행 번호는 이제 몇 번으로 할까요? 11번. 네. 로우 넘버는 11번으로 넣어주셔야겠죠. 이렇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잡아놨을 때 1번, 2번, 3번, 4번 이거 지금 행번호가 되는 거잖아요. 1, 2, 3, 4, 5 이렇게 해서 11번째 위치한 거 찾아야 되기 때문에 행번호는 11번. 열번호는 뭐 1로 넣어도 되지만 생략도 가능하니까 열을 하나만 잡았으니까. 마트 77 나왔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 밑에 판매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을 구하는 칸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를 같이 써서 판매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을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밑에 문제는 없는데 보너스 칸으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진 게 이게 인덱스와 매치와 맥스를 써서 판매 금액을 가장 큰 거래처명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해볼게요.
매치 함수 배웠죠? 매치 함수가 뭐 하는 함수였죠? 매치되는 값이 찾을 값과 매치되는 값이 몇 번째 있나 찾을 범위 내에서. 네, 찾을 값과 일치하는 값이 매치되는 값이 찾을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함수. 그러니까 번호가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도 무슨 송혜교가 몇 번째 있다. 뭐 이런 거 찾았잖아요. 번호가 나오죠. 몇 번째 있다. 매치되는 값이. 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함수를 가장 먼저 쓸까요? 결과적으로 거래처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함수를 제일 먼저 써야 됩니까? 예, 인덱스밖에 없죠. 매치나 맥스는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매치가 뭐 다섯 번째 있다, 뭐 세 번째 있다. 맥스도 최대값 숫자가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거래처명 나오려면 인덱스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고 보통 이런 함수들이 같이 쓰이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데 인덱스가 제일 앞에 올 겁니다. D28에 와서 는 인덱스를 선택하고 아까처럼 함수 마법사 부르고 array 찾을 데이터 범위 array 범위는 아까처럼 똑같이 잡을게요. array는 이렇게 B4에서부터 B20까지요. 뭐 다 잡아도 되지만 또 그럼 컬럼 넘버 써야 되니까 1번 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네, B4에서부터 B20 잡으면 열 번호 생략할 수 있죠. 이것도 어차피 거래처명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뭐 다른 걸 가져올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B4에서부터 B20. 그럼 열 번호 신경 안 쓸 거고 행 번호만 잘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떤 행을 찾아야 됩니까? 판매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 맞죠? 판매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가 몇 번째 행에 있는지 모르죠? 그럼 몇 번째 있다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매치가 바로 여기서 행 번호를 구하는데 쓰입니다. 네. 보통 이 매치가 행 번호나 열 번호 구하는 일에 많이 쓰여요. 인덱스 안에서 행 번호, 열 번호 구할 때 또는 뭐 VLOOKUP에서 열 번호 구할 때 뭐 그럴 때 많이 쓰이거든요. 매치가. 그럼 여기서 매치 가로 열고 저처럼 매치에서 가로를 열었으면 매치의 가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찍어서. 그럼 매치로 넘어왔습니까? 네. 매치로 넘어왔으면 매치의 룩업 밸류. 매치로 찾을 값은 뭘 찾을 거라고요? 판매 금액의 어떤 값? 가장 판매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에서 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판매 금액의 제일 큰 값을 찾아야겠죠? 매치로. 그게 몇 번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치가 어 우리가 찾아야 될 값이 이제 판매 금액의 최대 값인데 판매 금액 가장 큰 값인데 모르잖아요. 판매 금액 가장 큰 값이 얼마인지도.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맥스 괄호 열고. 그러니까 매치의 찾을 값이 맥스라고요. 매치의 찾을 값이 판매 금액의 가장 큰 값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맥스가 이제 여기서 쓰이는 거죠. 맥스 괄호 열었으면 판매 금액의 범위를 쭉 잡으세요. E4에서부터 E20까지 판매 금액의 범위를 쭉 잡고 맥스에 대한 가로 닫을게요. 그러면 판매 금액의 최대값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저처럼. 네. 그다음 lookup array 찾을 범위. lookup array로 와서 찾을 범위는 매치의 찾을 범위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한 열이나 한 행으로만 잡아야 됩니다. 매치의 찾을 범위는 하나의 열로만 잡든지 아니면 하나의 행으로만 잡아야지 매치가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잡으면 매치는 옆으로 새알릴지 밑으로 새알릴지 이런 거를 결정하는 그런 옵션이 없기 때문에 못 새알리고 매치의 찾을 범위는 하나의 열로만 이렇게 뭐 잡든 하나의 행으로만 뭐 이렇게 잡든 뭐 그런 식으로 가야지 매치가 새알릴 수 있는데 지금은 당연히 어디를 잡아야 될까요? 이거 찾을 범위는 판매 금액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첫 번째 있나 두 번째 있나 세 번째 있나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룩업 어레이는 E4에서부터 E20까지 이렇게요. 그 다음 매치 타입. 매치 타입은 세 가지 옵션이 있었잖아요. 찾는 방법. 어떻게 찾으실래요?
예, 0. 0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정확하게 찾겠다. 이거면 이거 정확하게 찾아라. 아까 브이룩업에서도 정확하게 찾는 게 0이었죠. 펄스나 0이었듯이 매치도 이거면 이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으라고 0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 뭐라 할 것 같아요. 확인하면 되는데 확인하면 이 가로가 매치에 대한 가로만 닫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가로 안 닫았다고 변경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 뜨죠. 네, 확인하면 그냥 yes 하시면 돼요. 가로 닫아주겠다는 소리예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우리가 열 번호 생략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로 닫고 그냥 yes 가로 닫는 걸로 그냥 yes 하시면 돼요. 그냥. 네, 그럼 하이마트가 나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한 건지 궁금하면 다시 여기서 찍어놓고 Shift F3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네, 뭐 그대로 확인하면 우리가 매치의 역할이 바로 두 번째 행에 있네요 하는 그 행번호 구해준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연습 12번 문제는 뭐 vlookup 함수 하나만 써서 구하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 12번은 35페이지 연습 12번은 뭐 옆에 답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이 직접 집에서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36페이지로 바로 넘어갈게요. 36페이지에 계산 작업 예상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산 작업 시트에서 첫 번째 문제가 표일의 품명을 이용해서 사과류의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D12셀에다가 사과류의 판매 금액 합계를 구하랍니다. 사과류란 과일 이름의 마지막 문자열이 사과인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고 이런 함수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쓰라고 하고 있네요. 시험 계산 작업 문제에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어떤 함수 중에서 알맞은 거 써라. 아니면 어떤 함수를 써라. 이렇게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써야 돼요. 예, 이런 문제는 2번 같은 문제 이 함수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고 1번 문제에서는 이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dsum을 써도 솔직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거 dsum 함수를 써도 할 수 있고 뭐 sum과 write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거 구하는데. 근데 문제에서 계산 작업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함수 안에서 써야 되고 예, 알맞은 거 쓰라고 했으면 예, 이렇게 나오면은 이 함수들을 무조건 포함시켜서 써야 되고 다른 함수를 더 써도 되긴 되는데 이 함수들이 포함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돼요. 점수로. 그러면 이제 지금은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썸if를 써야겠죠? 해봅시다. D12셀에 와서 썸if 함수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썸if 함수 우리 기억나죠? 썸if, 에버리지if 이런 거 다 써봤죠? D12에 와서 는 썸if를 불러보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를 부르시고요. 여기서 range가 조건 범위. range는 어디를 잡을까요? 조건이 뭡니까? 네, 조건이 분명히 그러니까 뭐 사과로 끝나느냐? 사과류 찾는 게 조건이잖아요. 땡땡 사과들이 있죠. 보면 부산 사과, 무슨 밀양 사과, 뭐 이런 사과로 끝나는 것들 이거 찾으라는 거죠. 조건이. 네, 사과류의 뭐 합계를 구한다. 그럼 레인지는 분명의 범위를 조건을 검사할 범위는 A3에서부터 A11 범위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다음 크라이테리아. 크라이테리아는 조건을 지정하는 곳이죠. 숫자나식 또는 텍스트로 조건을 적어주는 곳인데 사과로 끝나는 것들을 찾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건을 어떻게 적어줘야 될까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되도록이면 간단한 게 좋은 건데 우리 저번 앞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어요. 별표. 별표가 모든 문자를 대신 받는 와일드 카드였죠. 대체 문자. 뭐 물음표를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물음표는 글자 하나씩만 한 글자 한 글자 맞춰서
대신 받아주는 거고 한 글자만 대신 받는 거고. 예. 그러니까 물음표 2개 사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별 사과, 별표 사과하면 앞에 뭐 한 글자가 붙든 두 글자가 붙든 뭐 세 글자가 붙든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사과로 끝나는 것들을 다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이 만능 문자 와일드 카드를 써가지고 별표 아스트리크 별표 사과 그렇게 할게요. 네, 그다음 sum range 마지막 sum range는 합을 구할 실제 셀들입니다. sum으로 뭐의 합계를 구할 겁니까? 네,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할 거죠. sum range는 판매 금액 D3에서부터 D11 범위를 잡고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별표사가 이거 만약 밖에서 적을 때는 쌍따옴표 붙여야 됩니다. 문자니까요. 마법사는 자동으로 붙여줬지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수식에 사용되는 문자, 텍스트는 쌍따옴표 꼭 앞뒤로 붙어야 됩니다. 그 다음 2번으로 또 넘어와서 2번 문제는 표의 평가 점수와 평가 점수에 대한 순위와 반배치표를 이용해서 반배정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반배정을 할 건데 순위가 1등에서 3등이면 A반, 4, 5, 6등이면 B반, 7, 8, 9등이면 C반으로 그렇게 반배정을 하라고 했고요. H 룩업과 랭크 함수를 쓰라는 이런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이 함수들 다 써야 돼요. 무조건. 네. 근데 딱 그 반배치표를 봤을 때 밑에 반배치표를 봤을 때 H 룩업이 필요하겠구나 딱 생각이 드나요? 이제는? 네. 몇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래? 하는 H 룩업을 여기서 쓸 것 같고 이 표가 H 룩업으로 딱 찾을 때 1등에서 3등까지는 무조건 A반이 나올 것 같아요. 4등에서 6등까지는 무조건 B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여기에 뭐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장혜진 씨가 뭐 3등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3등 뭐 장혜진 씨가 3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여기서 표의 첫 행에서 찾으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는 못 찾겠죠. 비슷하게 찾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비슷하게 찾으면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4로 갈 것 같아요? 1로 갈 것 같아요? 네, 4가 더 비슷하지만 1로 가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작은 값 중에 근사치를 찾기 때문에 저번에 엑셀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찾아라, 근사치를 찾아라 하면은 지보다 큰 값으로 안 찾고 지보다 작은 값 중에 근사치를 찾기 때문에 아마 3등 나왔으면 1로 가고 뭐 6등 나왔으면은 뭐 이렇게 4로 갈 거예요. 7로 안 가고. 예.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1등부터 3등은 무조건 A반이 나올 거고요. 4, 5, 6등은 무조건 B반이 나올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 표가 딱 다 그런 의도에서 만들어진 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순위를 구해서 더 찾도록 해가지고 반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순위를 구해 봅시다 먼저. 랭크 함수를 써가지고요. 네, 순위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랭크 함수 아시죠? 우리 뭐 하여튼 오미선 씨의 순위를 구해 봅시다. 는 랭크 할 거고 순위를 구하려는 수 전체 목록 범위 순위를 정할 방법 이렇게 쓰는 거였는데 여기 i 3셀에 와서 는 랭크 그냥 랭크 함수 마법사를 불러보시고요. 넘버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오미선 씨의 평가 점수 찍을게요. 왜냐면 문제에서 평가 점수 순위가 점수가 큰 사람이 1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평가 점수 H3 찍었습니다. 넘버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다음 레퍼런스 이거는 그냥 전체 목록 범위다. 수목록의 배열이란 말로 나오는데 제가 순위를 구할 전체 목록 범위 얘기하는 거다. 그런 얘기했죠. 이렇게 잡을게요.
ref는 H3에서부터 H11까지 이렇게. 단 이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예, 밑으로 채우기 할 때 같이 또 내려가고 막 하면 1등이 여러 명 되고 2등이 여러 명 나오고 막 이랬죠. 네, 절대 참조를 해야 돼요. 레퍼런스 범위는 밑으로 막 같이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하고, 그다음 오더 순위를 정할 방법 어떻게 구할까요?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가 1 같은 거 지정하면 오름차순. 어떻게 할까요? 내림차순 할까요? 오름차순 할까요? 점수가 큰 사람이 1등 먹도록 한다네요. 그럼 내림차순입니까? 오름차순입니까? 내림차순. 네. 100점이 1등, 빵점이 꼴등. 최대값이 맨 위에 올라오는 게 내림차순입니다. 그러니까 0 또는 생략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내림차순으로. 네, 그러면 오미선 씨는 6등이 나왔습니까? 확인했을 때. 네, 밑으로 채우기 해봅니다.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반 배정을 해야 되니까 순위를 잘 구했으면 방금 구한 순위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잘라내기 할게요.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아까처럼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순위는 일단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어떤 함수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찾아올 거니까 hlookup을 써야 되겠죠? hlookup을 또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불러봅니다. 여기서 lookup value는 표의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이고, 표의 첫 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표의 첫 행 순위가 있죠. 우리가 내용을 찾아와야 될 표를 봐야 된다 했고, 내용을 조회해야 될 표의 첫 행에는 순위가 있으니 이 첫 번째 이 오미선 씨의 순위가 lookup value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lookup value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것을 붙여넣기 컨트롤 V로.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할 표고, 표는 바로 이 표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뭐 잡아도 좋고, 대신에 절대 참조는 꼭 해야겠죠? 밑으로 복사할 때 같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테이블 어레이 표 F4번 절대 참조.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행 번호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네. 행 번호는 우리 1번, 2번 중에서 반 배정을 찾아올 거기 때문에 2번,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 2번.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이거는 비슷하게 찾으라고 했죠. 아까 이거 6등 딱 맞는 거 없다고. 네,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일로 가서 지보다 작은 값 중에 근사치로 가서 거기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네. 비슷하게는 1, true 또는 1입니다. 정확하게는 false나 0이었고, 비슷하게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1 또는 생략. 네, 확인해 보세요. 그럼 뭐 B반 나왔네요. A, B, C 잘 나옵니까? 채우겠을 때.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도 해볼게요. 3번은 표 3에서 회사 보유 재고가 판매 오더 수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0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족 수량과 수입업체 보유 재고 중 작은 값을 비고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if, max, min 중에서 알맞은 거 써라고 했네요. 예, 그러면 어떤 함수를 제일 먼저 쓸까요? 기면 어떻게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표시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if를 먼저 써야겠죠. 네, if를 쓸게요. 비고를 구하는 곳에 D16에 와서 는 if 불러봅니다. if 선택하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보세요.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뭐죠? 이거죠. 회사 보유 재고가 판매 오더 수량보다 많거나 같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물어볼 거예요. if 불렀으면 마법사 불렀으면 회사 보유 재고 찍어요. A16 크거나 같니? 뭐보다? 네, 판매 오더 수량보다 B16.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value if true면 뭐라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면 뭐예요? 0이죠. 빵. 그렇지 않으면 value if false 쪽이 이제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냐면 부족 수량과 수입 업체 보유 재고 중 작은 값을 비고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을 비고에 표시해라.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작은 값이니까 당연히. 네, 맥스는 아니겠죠. 민이겠죠. 네, 민을 쓸게요. 네, 여기서요. value if false 쪽에서 min min 괄호 열고. 근데 아까 우리가 민을 썼을 때는 그냥 쭉 범위만 쭉 잡고 끝냈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요 두 개를 비교시켜야 됩니다. 부족 수량과 수입 업체 보유 재고를 비교시켜야 되는데 일단 민 괄호 열어주시고 이걸 지금 범위 잡고 끝낼 게 아니거든요. 두 개를 비교시켜야 돼서 민의 괄호 안으로 들어갈게요. 민 괄호 열었으면 민의 괄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맥스 민 그런 거 썼을 때는 그냥 이렇게 범위만 한번 쭉 잡아주고 끝냈잖아요. 그죠? 네. 뭐 회사 보유 재고의 최소값을 구해하면 이렇게만 딱 잡고 끝냈던 건데 근데 민도 보면은 맥스나 민, 뭐 썸, 에버리지 다 마찬가지인데 255개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수를 하나만 썼던 거거든요. 근데 뭐 내가 넘버 2에도 이렇게 주고 뭐 넘버 3에도 이렇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지정해서 그 모든 것 중에서 작은 값 비교해 가지고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255개까지 줄 수 있어요. 썸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구할 때 우리는 인수 하나만 썼던 거예요. 근데 여러 개 계속 줄 수 있는 거예요. 255개까지. 여기서는 뭘 넘버 원에 쓸 거냐면은 부족 수량을 넘버 원에 쓸 거고 넘버 투에는 수입 업체 보유 재고를 쓸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비교돼서 작은 값을 찾아올 수 있겠죠. 네. 수입 업체 보유 재고는 바로 옆에 보이거든요. 근데 부족 수량이 안 보이네요. 부족 수량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네, 판매 오더 수량 빼기 회사 보유 재고다. 그럼 이 식 그대로 부족 수량을 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민의 첫 번째 인수에는 부족 수량을 넣을 건데 부족 수량은 문제에서 얘기하듯이 판매 오더 수량 빼기 회사 보유 재고다 했으니까 판매 오더 수량 첫 번째 이 레코드에 판매 오더 수량 찍어요. B16 마이너스 빼기 회사 보유 재고 A16 얘 빼기 얘 이렇게 해서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넘버 2에는 뭘 넣을까요? 밑에 수입 업체 보유 재고 옆에 있는 C16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네,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면 뭐라 하겠네요. 왜 뭐라고 할 것 같냐면 이 민에 대한 가로만 닫히고 있어가지고 이 if에 대한 가로 안 맞는데 변경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말이 뜰 것 같거든요. 네, yes 하시면 돼요. 확인하고 yes 하시면 돼요. 그럼 0이 나왔습니까? 첫 번째는 밑으로 채우기 해봅니다. 밑으로 채우기 해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잘 나오는지 이렇게 if 안에서 민이 들어가서 이제 두 개를 또 비교해가지고 작은 값을 또 찾아주게 된 거죠. 부족 수량과 수입 업체 보유 재고 중에서. 밑에 계산 작업 투시트의 그 4번 문제는 쉬운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까 그 sum if 쓰듯이 여기도 뭐 4번 문제도 보니까 average if 쓰는 문제인 것 같은데 계산 작업 투시트의 그 첫 번째 4번 문제는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37페이지 문제를 해볼게요. 37페이지에 5번 문제 해볼게요. 네. 시트가 계산 작업 2시트로 와야 돼요. 계산 작업 2시트로 왔고
표 위에서 기록에 대한 순위를 구해서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그 외에는 공란으로 최종 순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if, rank, 또 n% 연산자 사용하라고. 그럼 다 써야 돼요. 뭐 다른 함수가 더 포함될 수도 있지만 더 써도 되지만 저 함수들 저 연산자 빠지면 점수로 인정이 안 돼요. 네. 그 최종 순위를 구하는 곳에 여긴데 보니까 순위를 구하는데 기록이 짧은 참가자가 1이고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그 외에는 공백으로. 그래서 이제 if를 쓰는 거군요. 그죠? 일단은 순위부터 구해 볼게요. 헷갈리니까 이거. 순위부터 구해 봅시다. 카 레이싱 경기네요. 그죠? 첫 번째 참가자 오닐 씨는 딱 봐도 몇 등이 나와야 됩니까? 꼴찌죠? 지 혼자 2분 넘었잖아요. 카레이싱 경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순위가 그러니까 기록이 짧으면 짧을수록 1등이 되는 거니까 아까랑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랭크. 랭크를 선택해서 함수 마우스를 부르고 순위를 구하려는 수 넘버는 오닐 씨의 기록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 레퍼런스 전체 목록 범위였죠? 전체 기록 범위를 다 잡고 절대 참조. 그 다음 오더 순위를 정할 방법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건 아까는 내림차순했지만 아까는 0을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로? 오름차순이니까 1로 넣어주세요. 오닐 씨가 1등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오름차순 작은 숫자가 1등을 먹도록 빵점 1등, 100점이 꼴등 그렇게 되는 게 오름차순. 최소값이 하여튼 메뉴에 올라오는 게 오름차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 해봐요. 밑으로 쭉 채우기 했을 때 나머지 순위도 잘 나왔는데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이면 1등, 2이면 2등, 3이면 3등 그것까지만 표시하고 1, 2, 3등까지만 표시하고 그 외에는 다 공란으로 처리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려면 if를 써야 될 거고 그리고 n% 연산자 이거 안 배웠죠? n% 연결 연산자 저거 자주 쓰이는 건데 어떤 때 쓰는 거냐면요. 이건데 연결 연산자입니다. 두 개의 다른 내용을 뭐 붙이고 싶을 때 그 연산자니까 수식에서 쓰이는 거죠. 더하기 빼기처럼 쓰이는 연산자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쓰이는 그러니까 수식에서 이렇게 더하기처럼 쓰이는 그런 연산자인데 이렇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붙일 때 사용하는 그런 연결 연산자고요. 그러면은 한번 써볼게요. 빈칸에 여러분 원하시는 빈칸에 아무 때나 가서 본인 이름 먼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 그 옆에 칸에는 뭐 바보 진짜 이렇게 적어볼게요. 네. 뭐 싫으면 딴 걸로 하시든 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이고 싶다. 는 해가지고 본인 이름 찍고 는을 써야 돼요. 그 연산자니까 이렇게 는 해서 본인 이름 찍고 n% 쓰고 그 옆에는 뭐 바보 또는 딴 거 뭐 이렇게 엔터 해보시면 두 개가 붙잖아요. 뭐 쉽죠. 네. 이렇게 하는 연산자인데 지금은 순위 뒤에 등을 붙이는 일을 할 것 같습니다. 1등, 2등, 3등 그렇게 나와야 되니까 등을 붙이는 일을 이제 할 건데 그럼 이거 지우고 이제 해볼게요. 첫 번째 수식을 더블 클릭 들어가서 랭크로 구한 이 순위는 일단은 잘라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는 빼고 블럭 지정 컨트롤 X 잘라내기 할게요. 랭크로 구한 순위 부분은 일단 잘라내기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함수 쓸까요? if
네, if를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또 불러봅니다. 여기서 로지컬 테스트는 조건이 뭐가 조건일까요? 여기는 순위가 몇 등 안에 드는 것만 나와야 됩니까? 3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나와야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공백으로 처리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조건으로 줘야 될 것 같아요. 3등 안에 드느냐. 구한 순위가 3등 안에 들면 뒤에 등을 붙여서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것 다 공백으로 처리하고 그래서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를 여기서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고 그러면 순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랭크. 근데 그 값이 뭐 이하 작거나 같니 3 이렇게 이게 조건 아니면 작니 4보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1등, 2등 들어올 때만 true가 나오겠죠? 1등, 2등, 3등 이렇게 들어올 때만 true가 되겠죠? 랭크 구한 순위가. 그래서 value if true라면 그렇게 3등 안에 드는 사람들이 되는 거니까 구한 순위 값이 3 이하니 이렇게 하면 3등 안에 드는 사람들만 true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value if true면 순위 뒤에 등을 붙여. 그럼 다시 여기서 순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럼 다시 붙여넣기 해봐요. value if true일 때 다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붙여넣기를 한 이후에 뭐가 필요하냐면 M% 연결 연산자 쓰고 뒤에 바로 쌍따옴표 안에 등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네. 잘 안 보이면 이거 눌러서 하시면 돼요. 잘 안 보이면 이거 눌러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랭크로 구한 순위 뒤에다가 등을 붙여라 이렇게요. M%는 뭐 띄어쓰기 하고 안 하고는 크게 상관없어요. 엑셀에서는. 네. 근데 등 앞뒤로는 쌍따옴표 꼭 붙여야 돼요. 등 앞뒤로 쌍따옴표 신경 써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value if false면 뭐라고요? 공백 쌍따옴표 2개. 네. 이렇게 해서 랭크 구한 거 2번 붙여넣기 한 거죠. 랭크로 구한 거를 2번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3등이 하면 뭐 이렇게 등을 붙여라 이렇게. 네, 확인해보고 마칩시다. 확인하고 밑으로 쭉 채우기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1등, 2등, 3등이 잘 나왔습니까? 네. 그 밑에 안 푼 6번 문제도 보니까 vlookup 함수 하나만 쓰는 거라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밑에 답도 있으니까 6번 문제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